저 한 말도 번도 약 없었고, 안 예. 써봤습니다. 뭐 이런 이 정도로 정도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제 친한 네. 그 같은 팀에 있는 형들한테는 네.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저한테 권하지 않았으면 해서. 아. 네. 이게 올림피아를 나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지만 나가서 뭔가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내추럴이 맞나? 이게 내추럴이라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미스터 코리아 결과가 네. IFBB 프로리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도 차지했는지.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에이블짐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즘 계속해서 팟캐스트의 댓글 이벤트 에이블짐 프리미엄 월구독제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앞에 계신 설기관 선수님과도 제가 과거 에이블짐에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개근질닷컴 고등부 콘텐츠 네. 그때 신촌점에서 한번 만나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이블짐을 처음 가봤죠. 네. 기구들이 엄청 좋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 동탄 스포인에서만 거의 운동을 하시고 맞아요. 근데 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네. 제가 동탄 왕팔이다 보니까 네. 스포인이 동탄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럼 동탄이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고, 스포인은 수원 영통에 있어요. 좀 달라요. 거리가. 저도 매일 이제 네. 왔다 갔다 이제 왕복 한 40분, 50분 이렇게. 와, 처음 알았던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댓글을 봤는데 네. 저 드디어 동탄에 입성합니다. 그러면 영통에 가야 스포인을 되는데. 오겠다는 그런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는데. 일단 네. 에이블짐 같은 경우는 서울에만 이제 좀 여러 지점들이 있어서 네. 이 지금 월구독제 이벤트 같은 경우는 등록하신 분들이 전 지점을 좀 이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에이블짐 사용해 보신 분 계시다면 후기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그 중에서 2분 선정해서 프리미엄 월구독제를 나눠드리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팟캐스트 오늘의 게스트 IFBB 프로 설기관 선수입니다. 설기관 선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IFBB 프로 설기관입니다. 인터뷰 형식의 이런 컨텐츠는 많이 해보셨지만 이런 팟캐스트는 처음이신가요? 맞아요. 네. 그냥 편하게 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죠. 네, 벌써 NPC 네. 시합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관심을 얻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어쩌면 국가대표 바디빌더로 네. 정말 오랜 기간을 활동을 해오시다가 그쵸. NPC 리저널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셨었는데 그 개인 포징 영상이 굉장히 센세이션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설기관 선수를 대보라 부르겠습니다. 대보 네. 조명에서 보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조명이 좀 갖춰져 있는 NPC 무대에서 보니까 네. 몸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고 제가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봐도 NPC 무대가 특히나 그 기존에 뛰었던 그 대보 무대랑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조명 부분에서. 네, 그래서 이게 사설이구나. 사설 조명했던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좀 느꼈죠. 네. 이게 일단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떠셨나요? 좀 어떤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 대보 시합하고 네. 이제 국가기관의 시합하고 이런 사설 시합하고. 근데 사실 솔직한 말로는 저는 크게 차이는 못 느꼈어요. 그냥 똑같은 시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뭐 나오는 선수분들도 다 똑같고 네. 시합도 뭐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막 뭐 대기실이 막 이렇게 또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설기관 선수를 전국체전 무대에서 처음 뵀던 것 같아요. 2023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의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좀 다르긴 하네요. 네. 그때 이제 실물로 이제 처음 뵀던 건데 제가 느꼈던 이 전국체전 그 시합 자체가 그 입장권도 없었고 없죠. 저는 그게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미디어 좌석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 가져오면 자유롭게 찍고 맞아요. 좀 그런 횡설수설한 분위기 속에서도 또 갖춰진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냐면 지나가던 어르신이 그냥 들어오셔서 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뭐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시합들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뭐 대회 이제 입장권을 받는다거나 뭐 서포터 비용을 받는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게 좀 큰 차이긴 하네요. 제가 미처 생각 못했네요. 정말 깜짝 놀랐던 네. 부분이랬는데 네네. 지나가던 어르신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네네. 예. 저는 반대로 정말 깜짝 놀란 게 예. 그 이제 지인들이랑 그 뭐 이제 도와주는 또 촬영하는 친구들과 이제 서포트해준 친구들이 왔는데 그날 입장권 비용이 그한 카드 값으로 5명만 넘어가면은 뭐 그때 돈 거의 뺏겼거든요. 10명 왔거든요. 네. 아이고 제가 바로 예. 여기요. 떨면서 그것도 응원해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 입장권이랑 또 서포트 대기실 들어가는 비용까지 또 따로 예, 따로 거의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서 이거 앞으로는 시합장에 예. 그 지인들 초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선수들 분들 혼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네. 가네요. 네, 혼자 네. 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 아무튼 그 시합에서 그 설기관 선수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조명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노란색 조명으로 선수들 몸 색깔하고 비슷한 조명이라서 네.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조명이라 네, 맞아요. 그 다이어트가 조금이라도 미스가 됐다면 아마 분리도가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조명이었는데 그 조명에서 근육이 네. 밀고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라서 이게 여기 대부분의 그동안 형님들이 저한테 계속 대보 시합을 가서 봐라 했던 이유가 이거구나. 네. 예, 경량급부터 선수들이 네. 어떤 사설대회를 나가도 그랑프리를 하실 만한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뭐 4-5명씩 있으시니까 네. 예,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좀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네. 미스터 코리아까지 치르셨습니다. 그쵸. 네, 네. 미스터 코리아를 치르셨는데 뭐 제가 그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좀 사진이나 영상 좀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의아하다고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좀 의아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게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네. 미스터 코리아 결과가 네. IFBB 프로리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도 차지했는지. 전혀 아니에요. 네, 미스터 코리아는 오히려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고 그 작년에 미스터 코리아 뛸 계획이 없고 사실은 사설 이제 내추럴 프로 네. 카드를 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중에 뭐 어떤 개인적인 좀 사유로 네. 그 미스터 코리아를 나가야겠다라고 결심을 좀 뒤늦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가 그 그러니까 내추럴 프로로 가는 과정 전에 네. 이제 마지막 대보 무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사실 이 전국체전 그다음에 국가대표로서도 정말 눈부신 성적을 기록했지만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랑프리를 해서 이제 완전한 타이틀을 차지하는데 아쉬움은 없으신지? 아쉬움이 뭐 전혀 없다 그러면 좀 네. 거짓말일 것 같고 네. 아쉬움은 이제 뭐 조금은 있지만 네. 그래도 뭐 미스터 코리아를 못했다고 해서 뭐 제 선수 생활이 끝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더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미스터 코리아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네. 미스터 코리아라는 시합에서 우승하는 게 명예.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해 몸이 가장 네. 좋은 선수다라는 거를 모두에게 인정받는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미스터 코리아 대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대한체육회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좋은 선수라고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지금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프로 선수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몸이 최고 좋은 1등이다라고 네. 인정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슈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IFBB로 넘어와야겠다라고 한 결심을 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인지 고민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네. 저는 평생 대한보디빌딩 협회에서 국가대표로서 세계 선수권을 뛰고 23년까지만 해도 네, 계속 뭐 은퇴할 때까지 뭐 네. 향후 10년이건 이상이건 네. 그 국가대표를 하고 싶다 네.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작년 4월 5월 네. 쯤에 저랑 같이 운동을 하던 동생이 네.
이제 요즘에 내추럴 프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네. 또 이제 제가 그냥 선수 생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 네. 하는데 대보협에 남아서 운동을 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팬분들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분위기상 예. 뭐 여러 구독자분들이나 팬분들도 좀 제가 내추럴 그러니까 프로 시합 그러니까 사설 단체로 나오는 모습을 좀 기대하고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예.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사실 2010년 초반부터 네. 이제 대보협에서는 이제 도핑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보디빌딩 단체가 뭐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좀 위험성 네. 뭐 그런 당장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네.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확실히 전국체전에서 폐지가 돼 버렸죠. 네. 네, 폐지가 되고 더 이상 이제 뭐 선수로서 그러니까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전국체전에서의 무대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 아니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이거 편집 들어가죠? 편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지금 저희 지금 얘기하는 그대로 다 나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 그리고 네. 선수로서 뭔가 이제 계속 보여주고 싶은 환경이 더 이상 없어지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설 무대로 가서 이제 꿈을 더 네. 키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 뭐 대한 보디빌딩 협회가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좀 비난을 받거나 네, 예. 비판을 받았던 거는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 그쵸. 와중에서도 설기관 선수는 자리를 지키시고 그 중에서도 되게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줬지만 그런 맹비난들을 이제 소속된 단체에 대한 맹비난들을 이제 지켜보면서는 좀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어떤 비난들이 있었을까요? 대보의 조명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회 진행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많이 이제 그 화두에 있었던 거는 헤비급 쪽에 가면은 이제 선수들이 다이어트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냥 무대에 나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조명 같은 문제는 사실상 지금의 사설 단체와는 다르게 네. 그런 이제 그 저희는 비영리 단체잖아요. 대한 보디빌딩 협회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뭐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뭐 쇼맨십 보여주기 위한 이런 무대가 꾸며진다 그러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 정해진 예산에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대 설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많이 쓰지 못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쇼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그 대회였던 거죠. 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2010년 초반부터 도핑 문제가 많이 또 있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도핑을 선수들이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헤비급 선수로 갈수록 헤비 선수층이 얇아질 수밖에 없고. 네 아무래도 기량을 예전과 다르게 이제 뽐내지 못하지 않았나.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안 나타나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이 NPC IFBB 프로 리그로 온 것은 네. 그리고 이제 설기관 선수께서 이제 나이가 적으신 보디빌더도 아닌 네 이제는 굉장히 좀 시니어 보디빌더로서 그렇죠.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고 또래의 보디빌더라고 하면은 커리어의 말기를 좀 정리한다는 느낌이라든지 네, 아니면 유지한다는 느낌인데 새로운 도전을 완전히 하게 되신 겁니다. 네, 근데 그 팬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일찍 도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좀 조금 더 일찍 도전하지 못했던 것은 소속된 단체에 대한 이 애정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는 목표가 뚜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업팀 선수로서의 목표도 있었지만 제가 뭐 이뤄왔던 청룡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대표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국가대표 운동 선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도핑이나 적발로 인해서 조금 네, 상실되면서 그쵸. 큰 허탈감이 커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굉장히 컸죠. 그런 허탈감이 나만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원망도 좀 하셨는지. 뭐 마음속에 원망은 있지만 그걸 뭐 어디 가서 얘기한다거나 네. 뭐 저 사람 한 번도 때문에 표출한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네, 오랜 기간 동안 네. 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있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모습을 표출하지 않으신 게 참. 뭐 저도 저 나름대로 네. 뭐 그간 시합 뛰면서 결과에 대한 뭐 좀 네. 억울함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고 선수마다 그런 게 없는 선수가 있을까요? 누구나 한 네. 번쯤은 다 겪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좀 많다고 수밖에 생각해요. 없죠. 예, 그간 제 선수 생활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표출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언젠간 나한테도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네. 생각을 했고 네. 네. 그래서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몬스터짐 프로 네, 퀄리파이어. 단 한 번에 프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 출전했던 선수들은 굉장히 젊은 어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도 아닌 어린 그쵸.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사이즈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설기관 선수께서 국가대표 보디빌더로 활약하는 동안에 네. 지금 이 사설 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되는 게 뭐 공룡 유전자 아니냐, 음, 나이가 어린데 이렇게 어떻게 좋은 몸을 만드냐, 이런 친구들과 정말 실제로 나란히 하게 된 네네. 시합인데 좀 어떤 그쵸. 느낌이셨는지. 저는 사실 그 몬스터짐 시합에 뭐 누가 나오는지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는 네. 그냥 없었어요. 음. 제가 막 누구 나오지 찾아봐야지 뭐 이런 거는 없었고 단지 이제 제가 좀 제대로 된 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아. 없었는데 사실 그 몬스터짐 때 제 컨디션이 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몸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사실 프로 카드를 받았지만 제 스스로는 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봤던 그 전국체전 몸하고 네. 비교를 했을 때면 어떤 부분이 조금 달랐을까요? 어, 저 개인적으로도 전국체전 몸의 인상이 더 깊었던 느낌은 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올해는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미스터 코리아를 네. 마지막 시합으로 이제 준비하게 네. 된 게 그 미스터 코리아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을 때예요. 음. 원래 목표는 몬스터짐이었는데 네. 그 몬스터짐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그 5개월 정도의 다이어트 기간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미스터 코리아는 3개월. 근데 또 코리아를 베스트 몸을 또 안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무대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이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훈련했던 뭐 주 6회 운동, 하루 휴식, 네. 그리고 휴식하는 동안 치팅 네. 하면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제 스스로 이제 못했어요. 그냥 거의 선생활 20년 이상 하면서 처음으로 치팅을 2달 이상 안 하고 네. 그리고 운동 쉬는 날도 없이 운동을 했어요. 좀 타이트하게 갔어요. 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코리아 무대를 마치고 그 한 열흘 텀이었나? 네. 이제 NPC 무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NPC 무대까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끌어갔는데 이 NPC에서 몬스터짐 까지 대략 3주였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시즌을 좀 무리하긴 했네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사이에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어요. 맞습니다. 올림피아를 구경하기 네. 위해서.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와 나이도 나이고 시차 적응. 시차 적응도 예. 그렇고 가서 정말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일주일 8일 9일 정도 다녀왔는데 예. 정말 그 치팅이라고 하기도 그럴 정도의 그냥 일반식 예. 한 끼 먹고 나머지는 다 식단을 지키면서 운동도 계속 하고 했지만 이게 시차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체력적인 요소에서 좀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몸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아. 생각했던 것만큼의 몸이. 네. 아, 여기서 아까 그 대답을 완벽하게 해주시 않은 부분인데 혹시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하는 네. 미스터 코리아를 그 무리해서라도 뛰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그 저랑 아주 가까이 지냈던 이제 대보 그 형이자 선배인 그 류재영 선수, 고 류재영 선수 그 장례식장에서 네 예. 이제 그 왔던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뭐 후배들도 있었고 그 대한 보디빌딩 협회 관계자분들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사설 무대로 이제 가려고 한다. 그때 처음 고백하신. 네, 그때 처음으로 그 이제 저와 같이 이제 단체 생활을 했던 분들이니까 이제 사설 무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실업팀도 없어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도 가정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생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는 뭔가 제가 유튜브와 시합을 같이 뛰기에는 뭐 좀 제재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제 선배 형들이 미스 코리아는 그래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래도 마지막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전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재영이 형 뜻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죠. 예. 그 누구도 뭐 대보를 떠난다고 해서 원망했을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네. 스타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실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남아있던 마지막 스타라고 좀 말씀을 하고 싶거든요. 예, 근데 이런 말이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그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고 저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프로카드를 어쨌든 네. 한 번에 획득을 했습니다. 네. 예, 그 과정 중에서도 이제 무리가 됐지만 네. 벤 웨이더를 또 도전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고 베스트 몸이 아닌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해라도 이걸 그냥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네, 아이고, 그냥 예. 한 해라도 빨리 이제 제가 사설 무대 다른 IFBB 단체에 왔으니까 이 단체에 있는 이제 저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네, 결과를 떠나서 1등하러 나간 건 아니고 네. 물론 1등에 대한 목표는 있었지만 어찌됐건 경험, 도전 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보고 싶었어요. 그 퍼스트 콜아웃에는 호명이 됐지만 네. 아쉽게도 탑 5에 진입은 좀 어려우셨는데 네. 그 실제 그 IFBB 프로 자격을 갖고 있는 내추럴 선수들 국내 선수뿐만 아니라 이런 네. 흑인 선수들이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을 봤을 때 좀 사이즈적으로 많은 위압감을 느끼시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와, 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약간 내심 약간 기대는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베네이더에 나온 내추럴 선수들의 기량이 네. 이게 솔직히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내추럴이 맞나? 이게 내추럴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국에 있는 선수들을 보고는 그렇게 크게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없죠. 없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없죠. 어. 네, 이것도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질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공룡 유전자들 네. 젊은 애들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미리 살짝 하자면 저는 이제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내추럴 선수라고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의심을 하죠. 내추럴이냐? 저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보면 왜?
왜 저런 의심을 하지? 충분히 내추럴로 가능한 몸 아닌가? 네네.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라는 오.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내추럴로 네. 그들보다 좋은 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보다 몸이 더 좋은 내추럴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네. 아 이거 의심할 수 있겠구나. 아,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추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최초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그 외국인 프로들 1, 네. 2를 기록한 그런 선수들이었겠네요. 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저도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외국 팟캐스트나 네. 이런 내추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물론 정말 강성 내추럴도 있지만 네. 이 TRT를 내추럴이라 생각하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은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벤웨이더에서 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해요. 네네.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이렇게 목록을 보면 네. 어떤 뭐 약물에 대한 그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그 금지 약물이라는 표기가 있는데 네네. 3년 이내에 사용한 거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는 네. 이 돌출혈이라 불리는 그쵸? 그 분야에 있는 계신 분들도 네. 출전이 가능한. 네. 그 기준이 이런 약물들을 쓰면 안 되는 기준이 3년인 거예요. 3년. 그러니까 뭐 4년 전에 했으면 내추럴로 이제 시합을 뛸 수 있는 거예요. 와. 그 베네이더를. 네. 그 이걸 보니까 사실 조금 현타 오더라고요. 아. 네. 그럼 이게 내추럴 시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라이프타임 내추럴들만 출전을 한다라는 명시가 돼 있는 시합은 사실상 거의 없죠. 없죠. 예. 왜냐면 그게 증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아무래도 시합 자체에서도 그걸 타이틀로 걸기에도 어렵고 그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우승을 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이즈 뭐 골격도 좋았지만 그런 네. 사이즈나 볼륨이 좀 특출나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뭐 이게 뭐 사이즈면 사이즈 그러니까 체중 자체가 저랑 네. 그 4체급 5체급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근데도 사이즈도 크지만 네. 그 다이어트 강도는 더 좋더라고요. 아. 네. 설기현 선수께서 이번 그 시즌 평균적인 체중이 어느 정도 나가셨나요? 뭐 프로커드 땄을 때나 70kg 70kg 정도. 69에서 71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런 선수들은 뭐 90kg 가까이 나가 보였기 때문에 90kg 넘는 것 같아요. 넘는. 네. 네. 와. 어쨌든 이제 그런 베네이더 시합을 경험하고 나서는 좀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제 IFBB 네. 프로는 IFBB 프로 시합만 가능하고 현재 내추럴 선수들이 출전이 가능한 물론 다 가능하지만 네. 같은 IFBB 프로로서 내추럴 프로를 거쳐서 벤웨이더에 출전할 자격증을 얻는 시스템이 됐고 네. 벤웨이더 자체가 그들만의 올림피아가 올림피아. 됐고 네. 거기서 우승을 하면은 또 올림피아 진출권이 따로 그쵸. 나오는 마스터즈 올림피아랑 구조가 이제 거의 똑같이 돼버렸는데 네. 내추럴 프로쇼들이 내년에 분명히 이제 언제 할 거다 이런 발표들이 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합에 맞춰서 전략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우선 그 작년에 올림피아를 가서 구경을 직관을 하고 나서 네.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부분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추럴 그러니까 베네이더에서 우승해서 내추럴 그 미스터 올림피아를 출전을 했을 때 네. 굉장히 좀 큰 목표를 이룬 거고 꿈을 이룬 거지만 올림피아 무대에서 보여지는 이 내추럴 선수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스트로 정말 올림피아에 나가도 네. 결국에는 마지막에 남아서 네. 그 무대를 그냥 채우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걸 네. 봤을 때는 이거 이 올림피아를 도전하고 하는 게 이게 올림피아를 나간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지만 나가서 뭔가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온 전체 선수들이 일반 프로쇼에서 다 우승자잖아요. 네. 근데 저 이제 약물을 사용하는 저런 그 우승자들을 뭐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관중석에서 1열에서 보셨잖아요. 네, 완전 1열에서 봤잖아요. 네. 저보다 앞에 계셨기 네. 때문에 제가 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네. 그 내추럴 프로쇼 뭐 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오겠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내추럴 프로쇼도 뭐 고민은 해보겠지만 네. 꼭 나가보고 싶은 거는 일반 프로쇼에 꼭 나가보고 싶어요. 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올림피아가 아닌 네네네. 그냥 뭐 대만에서 하는 이런 네. 프로쇼라든지
뭐 그렇다고 뭐 3대 프로스 이런 데 나갈 수는 없고 제가 정말 올해 지금 BC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운동하고 작년하고는 좀 다른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 최고의 컨디셔닝으로 시합을 나갔을 때 일반 네. 프로쇼에서 어떻게 좀 보여질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서 네. 그래서 그냥 일반 프로쇼에 대한 일정을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시합 체중을 조금 올리는 거에 대한 포커스도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네. 그게 될 거라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확신은 없어요. 이 과거에 좀 어린 나이에 네, 예, 초창기 때 커리어 초창기 때 이제 어린 나이에 운동했을 때랑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30대를 거치면서 이제 40대로 넘어갔는데 이제 40대도 네. 중반에 다다르고 있죠. 나이 저조차도 이제 네, 선수님보다 한참 어리지만 네, 이 나이에 대한 부분을 너무 느끼고 있거든요. 많이 느끼죠. 예. 그래서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운동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네, 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체력이라든지 맞아요. 에너지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충돌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좀 스토리를 듣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이 운동을 이제 17살 때 네.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평생을 해오셨죠. 네, 첫 시합은 18살 때. 네. 그래서 10대 그 고등학교 동안 시합을 거의 뭐 한 20개 정도 뛴 것 같아요. 많이 뛰었어요. 와. 그때 또 대학교 네. 입학을 또 위해서 또 많이 뛰었고 그리고 이제 20대 때는 사실 공백기가 좀 길었고 네, 들었습니다. 네. 군대 가기 전까지 이제 뭐 조그만 시합 뛰었고 그러니까 대학부 시합 한번 뛰고 네. 29살 때 다시 복귀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도 시합을 뛰어보고 30대 쭉 시합 뛰다가 이제 40대 됐는데 이 10대, 20대, 30대, 40대 이 과정을 쭉 네. 보내면서 정말 느껴지는 거는 힘은 오히려 늘어요. 운동을 오래 네, 했기 때문에. 운동을 오래 하기 때문에 힘은 늘지만 이 운동하고 나서의 체력 회복, 그 회복되는 게 정말 달라요. 10대 때는 저 하루에 운동 3번 할 때도 많았어요. 그 얘기는 예. 아침 네. 고등학교 가기 전에 운동하고 중간에 학교 끝나고 나와서 이제 낮 시간대 운동하고 예. 저녁에 운동하고. 그 10대 때라고 하시면은 20년 이상 된 과거인데 그쵸. 그 당시에는 운동을 3번 하는 게 뭐 비단 제 또래인 장성엽 선수한테만 얘기를 고등부 얘기를 들어도 운동 3번이 기본이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2번 하면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였죠. 예. 그 아무도 그런 뭐 운동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까 그 시대 때는? 없었죠. 오히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때죠. 그렇게 또 선배들이 가르쳤던 시대인가요? 저는 사실 선배라고 누구한테 배웠다고 할 그런 게 음. 없었어요. 그냥 혼자 운동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잘 몰랐지만 네. 왜 그래도 이제 선수 생활을 고등학교 때 하다 보면 오전 운동은 당연하게 하는데 네. 이제 시합 뛰면 뭐 1등 못 하니까 네. 1등하는 선수의 장점, 저의 약점 이런 것들 파악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더 하는 공부처럼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운동하는 것처럼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거라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네. 몸을 또 운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스쿼트를 매일 했을 때도 있어요. 한 달 그런데도 이상은. 다 회복이 됐나요?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물론 힘들고 네. 피곤하고 하지만 네. 그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예. 그 대신 이제 운동하고 자고 운동하고 자고 이게 거의 루틴화가 돼서 그 10대 때는 어떻게 보면 치트키네요. 네.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맞아요. 진짜 체력적으로 팔팔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번만 해도 힘들고 네. 이 한 번만 운동하는 걸 한 4일 정도 하면 하루를 쉬어야 되는 약간 그런 체력인 거죠. 네. 그러면은 최초로 그걸 에이징 커브를 하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느꼈을 때는 혼란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그거를 타협 지점을 해서 뭐 운동 루틴을 바꾼다든지 운동을 줄인다든지 좀 결심하는 데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저 정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 운동 2번 했어요. 무조건. 예. 네. 그리고 내추럴 보디빌딩은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지금도 그 생각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고는 있어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어린 친구들이 만약에 나는 운동을 하루에 2번 좀 네. 많이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는 네. 그렇게 해보라고 추천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운동하고 휴식하고를 아. 잘 해야 된다. 분배를. 네. 그러니까 운동을 2번을 네. 뭐 한 타임은 뭐 세게 하고 한 타임은 약하게 하고 이거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둘 다 같은 강도의 운동을 최대로 뽑아내야 되는데 네. 이 중간에 쉬는 시간 휴식 영향이 없으면 네. 이 2번째 운동은 거의 좀 잘 안 실패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만족하는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또 이제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게 운동뿐만 아니라 소화력에 네. 소화 흡수도 조금 많이 달라진다고 저도 느끼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면은 사이즈 증량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좀 그쵸. 노하우가 생긴 부분들도 있을까요? 노하우요. 네. 아니요, 저는 타고나기로 네. 외배업 이제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도 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입상해서 대학 갔을 때 네. 대학교에서 더 이상 그 계속 그러니까 운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네. 체중이 늘지 않아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이 168, 9의 키에서 네. 저 60kg 선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작으신 편인. 고등학교 때는 네. 이제 먹히죠. 근데 네. 대학부 일반부로 생각했을 때는 비시즌 체중이 최대 맥시멈 제가 68kg 막 이랬어요. 67kg, 8kg. 그러니까 더 이상 선생활은 이제 안 네. 된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네. 그리고 빨리 이제 군대를 가고 네. 그냥 평범한 일상을 했던 거죠. 그 문득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 오랜 기간 보디빌딩 활동을 하시면서 네. 사실 지금에서야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약물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알고 네. 위험성도 알고 네. 하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약물 사용에 대해서 크게 막 이렇게 뭐 안 좋다 그런 느낌을 하기가 주변 선수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될 때 그 와중에도 내추럴 보디빌딩이라는 단어조차 그때 좀 생소했을 때거든요. 그쵸? 예. 네. 그때 그냥 자신의 소신대로 좀 보디빌딩을 할 수 있었던 것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좀 이게 좀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좀 네. 나쁜 짓은 좀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건강을 해친다는 약간 이런 느낌은 피하려고 하고 약간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예, 건강에 직결되는. 예, 그러니까 건강이 직결이 되는 부분에서 네. 또 약간 그 어린 나이지만 네. 저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우리 내 주변 가족들 네. 뭐 이런 생각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런 약물을 사용했을 때 뭔가 건강적인 측면에서 안 좋아져서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네. 뭐 또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미안한 일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약물이라는 거를 운동하면서 고등학교 때는 거의 인지를 못했어요. 그쵸. 네, 네.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 네. 바로가 아니라 제가 운동을 쉬는 그 타임 네. 때 다른 이제 운동하는 뭐 후배들이나 이런 네. 친구들 보니까 약물이라는 걸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때 좀 인지를 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제 주변 환경에서 전 네. 누구한테 운동 배우지 않고 혼자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인지를 못해서 좀 제가 약물 사용을 안 하고 내추럴 보디빌딩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 오히려 뭐 요즘 같은 거 보면은 막 자신의 자부심과 신념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본인의 마케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설경환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요인들과 건강 오히려 네. 되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몰라서 몰랐던 예. 그러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고 이제 몰랐으니까 접하지 않았던 거고. 예. 근데 제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 저희 단체는 약물을 어쨌든 사용하면 안 원래는 되는 단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았다 하더라도. 네. 당시에 이제 그런 내추럴 보디빌더들이라는 그런 언어가 없을 만큼 네. 그 마케팅이란 부분도
당시에는 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쵸.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주는 정도였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도 들었을 수 있다. 젊은 혈기에 이제 내가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신념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을 좀 내 선수 홍보로 좀 사용하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설기관 선수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죠, 거의. 그래서 이제 저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예. 건데 예. 이제 그거를 좀 약간 상업적이나 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음. 내추럴이에요라 말하는 게 오히려 때 제가 그런 건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다가 제가 한번 이제 좀 몰매를 맞은 것 같긴 한데 저는 근데 그 마음을 제가 완전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네. 너무 우리 지금 내추럴 보디빌딩이란 게 성행하기 훨씬 전부터 보디빌딩을 네,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배들도 다 헤비급 보디빌더들도 네. 많으시고 국내를 대표하는 보디빌더들 많은 가운데 네. 제가 설기관 선수였어도 섣불리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예. 좀 상황이, 주변 예, 분위기도 예, 그랬고 그런 그래서 상황. 제가 운동하면서 이제 실업팀에 같이 있는 네. 형들한테는 그냥 이제 조용히 그때 네. 저 내추럴 단어 없었잖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저 한 말도 번도 없었고. 약 안 예. 써봤습니다. 뭐 이런 이 정도로 정도의, 얘기할 수 그런 있는. 정도로 이제 친한 예. 그 같은 팀에 있는 형들한테는 네.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저한테 권하지 않았으면 해서 아. 약물 사용에 대해서 권하지 지극히 않았으면 그냥 해서. 현실적인 요인들이네. 왜냐하면 제가 좀 글쎄 모르겠어요. 저 다이어트 그 식단이 네. 그 대보 시절 때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되게 적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양이라든지 네. 그때 막 무염식을 하기도 했고 네. 좀 힘든 식단을 지키면서 하루 운동 2번씩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네. 그걸 본 이제 같은 팀의 그 후배가 네. 좀 그 뭐 누구랑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얘기는 했어요. 형 좀 쉽게 편하게 다이어트 하세요. 이거 뭐 클렌부테롤, 뭐 에페드린 네. 약도 아니에요. 그냥 감기약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 그 후배마저도 저한테 그거를 저를 위해서 한 소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그렇게 힘들게 적게 먹고 막 힘들게 운동해서 빼지 말고 이거 먹으면 편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어. 금방 몸 만들 수 있다고 이런 조언을 해준 거죠 저한테.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좀 거부가 되더라고요. 좀 거부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 우리가 대보 선수들 과거에 좀 활약을 했던 대보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정말 지금 현대의 보디빌딩에 대한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나 아니면 좀 상식이나 네.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는 뭐 물을 3일 동안 안 마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아, 네. 예, 그런 설기관 선수가 직접 해본 그 대보 스타일의 다이어트나 운동이나 했을 때 이 지금의 2030 그 보디빌딩 하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 좀 네. 충격받을 만한 이야기들이 또 있을까요? 네, 여기서 잠깐 팟캐스트의 소중한 스폰서십 3대500 중간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EAA입니다. 요새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추세에 따르면은 BCAA보다는 EAA를 많이 섭취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반드시 필요한 또 아미노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도 그렇고 이 매실 맛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새롭게 요거트 맛을 이 자리에서 바로 맛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맛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소다맛 같은 경우는 이미 3대500에서 다른 제품을 통해서 많이 맛을 보셨기 때문에 매실 맛을 제가 그때 평가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매실차의 맛을 그대로 살린, 그래서 제가 매실을 굉장히 좋아하는 음료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실 맛의 EAEA를 벌써 다 먹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트 맛을 말씀드린 대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미리 좀 섞어놨다는 점. 네. 와, 이거는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요만한 병에 있는 요구르트 아시죠? 요만한 병에 있는 그 살색 음료수, 우리가 거꾸로도 까먹었던 그 요구르트 맛 그대로를 뭔가 최대한 끌어올린 그런 맛입니다. 기존에 EAA 뭐 다른 회사 제품들 보면은 이런 특이한 맛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구르트 맛도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요구르트 맛을 잘 살렸고 매실 맛 역시
우리가 알던 그 매실차의 맛을 잘 살렸기 때문에 맛에 있어서는 가히 최고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 특가전을 같이 하면서 이 EAA 세종 중에 하나와 글리펌프까지 묶어서 47% 할인 26,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 특가전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EAA 글리펌프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팟캐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도 한 이틀 정도는 아예 안 먹은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라 그러면 절대 못 하는데 네. 그 다이어트 시작하면 네. 끝나는 게 거의 시작은 3월 정도고 네. 끝나면 12월이에요. 네. 이 사이에 시합을 한 7개 정도 뛰는 네. 것 같아요. 소금을 아예 안 먹었어요. 예? 무염식. 1년 동안 거의요? 네, 무염식. 과일도 안 먹고 과일에 나트륨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당분. 당분. 네. 당과 염분을 아예 안 먹었다는 네.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소금을 근데 이제 치팅 식사는 했죠. 네. 일주일에 한 번 치팅을 네. 하는데 그때는 가리지 않고 먹지만 네. 어찌됐건 그 일주일에 6일을 네. 계속적으로 염분은 아예 입에도 안 댔어요. 김치 같은 거 아예 안 먹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 몸이 어떻게 변하나? 그러고 이제 뭐 고칼륨 음식들 많이 먹죠. 고구마라든지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들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추럴 보디빌딩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게 더 몸에는 더 위험했던 걸 수도 있는 거죠. 전해질이 네, 무너지니까 완전히 예. 망가졌겠죠. 그래서 제가 막 간 수치도 올라가고 높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아예 무염식 식단을 그러니까 저탄수화물 무염식 이런 네. 식단을 굉장히 오래 해왔었고 네. 뭐 그 대보협에서 이 전문적으로 촬영해 주시는 그 분들 말로 네. 베스트 다이어트를 설계하셔서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시각에서는 다른 선수들 볼 때 저 사람들은 김치도 먹고 소금도 먹고 하니까 나처럼 다이어트 못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체중은 지금보다 한참 덜 시합 체중이 덜 나가시는데 그때 65kg 뛰고 네. 할 때니까요. 그때 사진들 자료들을 제가 띄워드리겠지만 보면은 네. 몸 안에 몸이 건조하게 바짝 마르면서 칼로 이렇게 파낸 듯한 네. 그런 세퍼레이션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1층으로 대보 다이어트라고 이제 얘기를 네. 하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그런 다이어트보다는 몸의 수분감으로 근육이 피부를 이렇게 밀고 밀어내고는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설파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에 와서도 예전에 그 대보의 다이어트 방식을 유지하지는 않으시죠? 지금은 완전 바뀌었죠. 완전. 네, 저 소금 엄청 좋아해요. 엄청 먹어요. 네. 다이어트 식단 하면서 네. 꼭 필요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예. 그 운동도 더 잘 되고. 네. 그때의 과정들을 그러면은 현재 와서 돌아봤을 때 좀 시행착오라고 생각이 드는지 아니면 그때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 그럼요. 그때 그렇게 뭐 잘 몰랐지만,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지 못해서 네. 딱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이렇게 고구마 요만큼 뭐 소금도 먹으면 안 되고 그 옛날 대보식의 정보로 거의 한 10년 이상 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사실 이거를 근데 견디고 참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대보에서 그래도 좋은 성적을 만들고 했던 것 같아요. 경량급에서. 멘탈적인 부분도 그걸 네. 견디면서 좀 그럼요. 생기는. 네. 근데 지금도 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식단을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다시 그 극강의 다이어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네.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설기현 선수가 봤을 때 그런 그 다이어트가 네. 현대의 그런 프로 시합에서도 네.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프로 시합에서는 일단 체급이 없잖아요. 네. 오픈 체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뭐 리저널 시합이라든지 이런 체급 경기라고 생각하면 될 수도 저는 뭐 그렇게 하면 정말 다이어트 이거다 최고다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이제 경량급 이제 좀 하나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오픈 체급에서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클래식 피지크 프로로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네. 클래식 피지크에는 제한 체중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설기관 선수 체중의 제한 체중은 80kg 네, 초중반. 80 제가 네. 알기로 87kg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이거는 네. 제 비시즌에 그러니까 비시즌에 아무리 내가 살쪄야지 먹어서 막 찌우고 해도 83, 4거든요, 제가. 네. 근데 시합 체중이 87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한 신장의 뭐 브리온 앤슬리도 이제 더 이상 체급을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1, 2로. 네, 1, 2로 가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 무대에서 네. 좀 상위 티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이제 설기관 선수와 비슷한 신장의 선수들은 그 정도의 체중이라는 그러니까요. 뜻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내추럴 보디빌딩 네. 하는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체중 제한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한 체중은 사실 무의미한. 제한 체중이 없다 그냥 오픈됐다 진짜. 네. 네. 그냥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나이가 이렇게 많아지고 했지만 네.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 몸 음. 자체가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음. 왜냐하면 제가 65kg 시합을 네. 2016년도까지 뛰고 네. 2017년도부터 70kg 시합을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뭐 예전부터 2016년도까지 65kg 시합을 뛸 때는 제가 이 제한 체중에서 이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급을 맞춰야 되는 시합이다 보니까 비시즌에 오히려 훈련도 그냥 쉬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네.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막 뭐 둥근에 좀 근육량 차지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일부러 엉덩이 많이 안 쓰이게 막 운동하고 막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올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점점 이제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70kg를 올리지 않았다 그러면 네. 제 선수로서 발전 아마 계속 못했을 것 같아요. 그 과감한 결정이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체급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고 뭔가 이 제한 체중에 대한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니까 네. 제 몸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사진으로 비교했을 때 네. 제가 70kg 뛸 때랑 65kg 뛸 때 이 사진만 보면 네. 다이어트 훨씬 잘 돼 있으니까 네. 이때가 훨씬 좋다 왜 이렇게 안 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중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그렇게 막 개근질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도 전 70kg 몸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두 바지 버전의 설기관 선수가 나란히 했을 때도 제가 생각해도 70kg의 설기관 선수가 그거는 네. 이제 보디빌딩을 아셔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독보적으로 볼 건데 수밖에 없죠. 근데 일반인들은 다이어트 상태만 사진으로 네. 보니까 네. 65kg를 더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두 설기관이 동시에 붙어서 무대에 올라갔다 생각하면 얘는 안 보일 거예요. 그쵸. 65kg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다이어트를 잘하는 선수가 미스터 코리아 그러니까 경량급 선수가 미스터 코리아에서 그랑프리를 못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아무리 잘해도 네. 이거는 사진 그러니까 이 사람만 봤을 때 얘기인 거지. 네. 이 중량급 선수들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시각적으로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디빌딩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미시적으로 보는 것 네. 같아요. 실제 그 운동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비교할 때도 이때가 엉덩이가 더 잘 갈랐네. 요거 하나만 보는 거죠. 그쵸. 이 전체적인 근육의 쉐입이라든지 볼륨은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무대에서 보면은 그 쉐입과 볼륨이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이어트보다 조금 상위에 있을 정도로 네, 맞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큰데 맞아요. 그 부분을 네. 좀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제 더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네. 게 이제는 또 70kg도 제 제한 체중이 아니고 제한 체중이 이제 저 멀리 87kg 안드로메다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 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네. 때문에 이제 체중은 신경 쓰지 않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되지 않나. 저 정말 뭐 종아리 운동 같은 것들이나 이제 좀 제가 이미 발달이 돼 있다고 생각되는 부위는 일부러 안 했어요. 체중이 올라갈까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뭐 가리지 않고 열심히 모든 부위를 다 열심히 채워서 해야죠. 네. 해도 뭐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그리고 가장 간과하는 게 내추럴 보디빌더들에게 4-5kg이라는 체중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상 그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채울 수 없는 네. 없다고 생각돼요. 엄청난 저도. 근육량인데 네. 또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좀 화제를 돌려서 현대 보디빌딩을 누군가가 한다고 하면은 10대인 친구가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세상의 모든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쵸. 클릭만 해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설기관 선수 시대는 네. 그 지금의 세대보다 한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두 제너레이션이 더 죄송합니다.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자식벌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네네. 차이가 나는 건데 네. 그 당시에는 정보가 전무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보디빌딩에 대한 정보를 찾아봐도 없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도전적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극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짜 너무 많은 정보가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좋은 거지만 네. 잘 이용해야지. 네. 너무 여기에 빠져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좀 해봤다 아닌 것 같네 안 되네 또 다른 거 했다가 찾아보고 이러다 보면 정말 이도저도 아닌 운동이 그냥 계속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는 딱 뭐 대부 스타일이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가슴하면 바벨 벤치 프레스, 덤벨 벤치 프레스, 네. 뭐 체스트 머신, 네. 뭐 요런 딱 그 틀이 해야 되는 운동에 대한 그 약간 규정이 규정. 되듯이 그 약간 룰 같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들을 계속 막 뭐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5년, 몇 년씩 이렇게 계속 꾸준히 똑같은 운동을 하면서 네. 이 운동을 정말 내 걸로 만들고 네. 내가 이 운동에 뭐라 해야 되지? 그 내 몸에 맞는 뭐 이런 운동들을 다 찾아가잖아요. 네. 부딪혀서. 하나하나가 다 네. 나한테 베스트 운동이 되는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네. 그런 과정들이 생기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보디빌딩 하기 좋은 환경이면서도 네. 어떤 뭐 개인이 기가 좀 얇거나 맞아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만 한다면 또 더뎌질 수 있는 맞아요. 네. 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으시겠네요. 옛날이라.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음. 옛날식으로 운동을 오래 해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내 때 지금과 같은 정보와 네. 지금과 같은 머신이 있었으면 네. 와 나는 정말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많은 어린 친구들이 네. 00년대생 이후라고 해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대 중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00년대생 이후에 출생이 된 친구들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세를 그리고 있고 정말 맞아요. 훌륭한 사이즈와 몸을 보이는 선수들이 맞아요. 지금 생각해도 뭐 4-5명은 그냥 이야기할 정도로 많습니다. 네,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잘 이용한 케이스인데 그쵸. 예. 맞아요. 1세대 보디빌더로서 이 내추럴 보디빌더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키워드가 나오면서 알려지신 케이스인데 네, 숱한 문매들이나 의심들을 가장 네. 선두에서 가장 먼저 맞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네. 지금의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들 중에 공룡 유전자로 속히 예, 알려진 친구들도 네. 그 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멘탈적인 관리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그 당시. 사실 저는 이렇게 누가 얘기하는 거에 그렇게 크게 막 귀담아 듣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좀 지금 내추럴 운동을 하면서 네. 좀 몸을 만들고 있는 후배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막 이런저런 얘기들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그 운동 신념을 가지고 묵묵하게 하면 네. 뭐 결국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근데 계속 증명은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누가 뭐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예.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그 수많은 도핑과 불시 도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그거를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제 상황이 네. 그 대한 보디빌딩이라는 단체에서는 그래도 이 RTP 대상자라고 해서 네. 수시 도핑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시 도핑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국제 대회나 전국 대회를 나갔을 때 네. 뭐 이런 도핑 테스트 또 추가적으로 하니까 음. 그렇게라도 저는 이걸로 계속 뭐 증명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도핑에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할 수 없겠죠. 네. 증명을.
도핑이 걸리지 않으면서 계속 몸이 발전해 나가야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으로 어쨌든 증명을 해 나가려고 했었던 거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죠 이제는. 음. 근데 요즘에는 사설 단체에서 이제 운동하면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진 않으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많이 의심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저와는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 친구들이 좀 답답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냥 신념대로 소신껏 했으면 음. 좋겠어요. 이게 제가 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비단 네.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한 분야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신 분들의 특징이 네. 남이 하는 얘기에 칭찬이든 맞아요. 비난이든 별로 동요를 안 하세요. 그쵸? 예, 예. 그 누가 칭찬을 해줘도 그냥 업되지 않으시고 음. 비난을 해도 그냥 다운되지 않는 그냥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타고나면 좋겠지만 저는 좀 연습이 된 케이스로 좀 이제 좀 많이 좀 비난에 이제 안 듣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타고난 분들이 보디빌딩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보디빌딩이 약간 네. 보디빌딩에 성공하기 위한 좀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묵묵하게 그냥 네.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기 할 거 하는 거. 고통을 좀 잘 견딘다는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네, 고통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고 맞아요. 남들보다 별로 음. 아 이게 힘든 건가라는 의식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그 노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 그냥 운동만 네. 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 네. 저랑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그 격동의 대보시기를 거친 분들이라면 네, 그렇죠. 그 어떤 것들을 겪었을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 방식들을 다 견뎌서 네. 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과거부터 그 격동의 세대를 겪어온 그 시니어에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이 네. 저는 아직도 많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내추럴 보디빌딩 시장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성공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있고 본인이 마케팅을 통해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젊은 친구들도 그런 시대가 잘 갖춰졌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서기관 선수가 봤을 때 앞으로 좀 내추럴 보디빌딩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내추럴 보디빌딩이 가야 되는 방향. 네. 근데 우선은 내추럴 그 선수들을 위해서 네. 이 내추럴 IFBB 단체 시합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베네이더에서 뭐 그런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네. 뭐 3년 이내 네. 뭐 그런 사용 이력이 없으면 통과. 네.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내추럴 카테고리 따로 뒀는데 겨우 3년 네. 이렇게 뭐 이걸 걸어놓고 이런 부분에서 좀 내추럴 선수들을 위해서 정말 내추럴을 이렇게 내추럴을 지향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내추럴 IFBB 내추럴 단체 그 시합에서 뭔가 대한 보디빌딩 협회에서 하는 그 RTP 대상자 같은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추럴 프로 카드를 딴 선수들은 마치 이제 대한체육회 RTP 대상자처럼 네. 그 이제 뭐 분기별로 자기가 훈련하는 곳, 뭐 자는 곳 이런 걸 랜덤으로. 소재지 정보를 제출을 해서 네. 언제든지 그 와서 도핑 테스트에 응할 수 있는 네. 뭔가 그런 걸 좀 만들어 주면 사람들의 좀 믿음도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내추럴 선수들도 거기에 맞게 이제 부응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일단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약간 이거는 IFBB 측에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소리인데 내추럴 보디빌딩의 인기에 편승을 해서 좀 이렇게 시합을 많이 늘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는 좀 안 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베네이더가 정말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올림피아라면 네. 무대도 저는 좀 마스터즈 올림피아 무대 굉장히 훌륭했잖아요. 올림피아처럼 맞아요. 그런 쪽으로 좀 내추럴 보디빌더들만의 올림피아라면 거기에 맞는 무대 일반 프로쇼 같은 그런
횡한 홀에서 하는 그런 무대가 아닌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네, 아, 사실 제가- 대보 시합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라이브로 보긴 했는데 네. 화질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 네. 무대 자체도 조명이라든지 네, 그냥 일반 프로쇼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열리는 뭐 국내에 있는 시합들뿐만 아니라 해외 시합을 통틀어서도 무대가 좀 가장 열악한 그런 맞아요. 느낌이어서 네.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내추럴 선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선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정말 그 열심히 운동할 수 있는 네. 그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약간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RTP 대상자들처럼. 아까 그 살짝 그 초반부에 좀 얘기했던 내용인데 올림피아를 갔다 오고 네. 그 올림피아 내추럴로 올림피아에 출전하는 거에 대한 환상이 조금은 떨어지셨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네, 지금 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네, 난 내추럴로 올림피아를 갈 거야. 근데 저도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올림피아 사전 심사라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엑스포 안에 맞아요. 구석에 이제 무대를 네. 만들어 그 무대가 설령 뭐 모자라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네네. 자체가 크니까. 근데 그 환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음, 60명이 나오고 그 중에 그쵸. 만약에 라스트 콜아웃에 호명됐을 때 그 네. 참담함은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오전에 되게 잠깐이잖아요. 아, 그렇죠. 물론 클래식 피지크가 2시간 반 가량 하지만 내 무대는 거기서 5분도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5분도 안 되죠. 예, 네. 개인 포징 포함해서 비교 심사까지 또 라스트 콜아웃은 한 번밖에 안 봅니다. 심사도.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올림피아에 대한 지나친 환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럼에도 음, 그 우리가 인정하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큰 대회가 미스터 올림피아니까 네, 제가 갔다 와서 네. 이거 올림피아의 무대에 대한 환상이 깨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의 목표는 올림피아 제출. 미스터 올림피아의 티켓을 따는 것이거든요. 네. 그 가서 설령 임팩트를 못 줄지언정 네, 뭐 그래도 음. 네, 그 올림피아 무대를 밟는 게 목표고. 네. 지금 선수로서는 지금 40대 중반에 가까이 되면서도 기량의 쇠퇴를 전혀 보이지 않고 발전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물론 그 내추럴 보디빌더들의 그 기량의 발전은 1년을 두고 볼 수 없고 네. 10년을 두고 천천히 봐야겠지만 그쵸.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디빌더로서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그 시점은 다양한 이유가 있고 제가 뭐 지난번에 뭐 헌터랑 인터뷰했을 때 헌터는 자신의 기량이 쇠퇴해지기 전이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빠른 은퇴. 음.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내가 발전하고 있는 그 상태가 떨어질 때 네. 그리고 실제로 현존하는 많은 바디빌더들은 기량이 이미 쇠퇴했음에도 은퇴를 못 하고 있는 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기관 선수가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은퇴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그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것과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은퇴 시점이 좀 일치하는데 네, 제가 뭐 시합에서 등수가 떨어지는 거는 네. 괜찮아요. 네, 내 몸이 발전했다면. 네, 예,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몸을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이미 나이가 많지만 네, 그게 뭐 내년이 됐건 후년이 됐건 제가 이미 작년에 네, 뭐 프로 카드를 딴 몸이었지만 네. 제 스스로는 제대로 못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비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올해 만약에 또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 시합 당일날 컨디셔닝을 못 만드는 것도 하향세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그것도 다 실력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시합 무대에서 몸을 못 만들어내는 게 반복이 된다 그러면 와, 그거는 더 이상 선수로서 이제 실력을 잃어가는 거죠. 네. 굉장히 네. 자신에게 되게 저는 너무 높은 기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속으로 컨디셔닝을 미스하게 되는 것은 네, 사실상 내추럴 바디빌딩은 네, 그 해오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시합 당일날 그 컨디션이 네. 그 1년의 과정에서의 결과물인 건데 물론 케미컬을 사용한 사람들은 그 하루 아침에도 컨디션 오차가 크죠. 클 수 있지만 내추럴 바디빌딩은 그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기량의 하향세는 컨디셔닝의 미스도 포함. 어, 네, 그게 이제 와, 반복된다면. 예, 반복된다면. 네, 와우, 굉장히 음, 높은 기준을, 엄격한 기준을 좀 세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음, 이제 기량이 떨어졌는데 자꾸 무대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에, 물론 보디빌딩 사랑해서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어, 있지만 네, 어, 어떻게 보면 가족을 생각했을 때는 음, 좀 미안할 것 같아요. 예. 음, 그동안에는 내가 가족을 이렇게 잘 못 챙기면서 내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이고 막 잘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로 조금 내가 가족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해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계속 뭐 좋은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겠죠. 아, 그때는 이제 내려놓을. 네.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보디빌딩을 하면서 요런 부분 때문에 보디빌딩을 하면서 가족들한테 좀 못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면 식단이라면 식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압박을 느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음. 이제 아이들이 어릴 적에 이제 커가는 과정들을 이제 네, 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시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 선수로서 또 시즌이 되면 물론 네, 비시즌 때는 잘해주려고 채우려고 네, 노력하겠지만 시즌이 되면 그걸 같이 못 해주거나 할 때가 네. 가끔 생기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시즌 비시즌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고, 네, 이제 저희 애들은 좀 이해를 하는 것 네, 같고 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제 입에 뭔가를 과자를 넣어주려고 넣어주고 싶어 한다거나 해서 네, 이렇게 이것만 먹어 이거 뭐 괜찮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장난식으로 네, 그렇게 하긴 하지만 이제 저희 애들은 좀 이제 좀 커서 네, 예, 이제는 좀 이해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는 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네. 보디빌딩의 이제 한참 선배로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내추럴 보디빌딩의 길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도 있을까요? 음, 그 내추럴 보디빌딩을 이제 한다는 게 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띄는 이 변화 과정, 발달 과정이 크게 막 드러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하다가 조금 좌절하거나 좀 심적으로 좀 힘들거나 또 그로 인해서 또 포기하거나 하는 시기가 올 수 있는데 저는 내추럴로 운동을 계속 하면서 내 스스로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저 네. 자신을 믿었어요. 내추럴로 운동해도 좋아질 수 있다. 음, 그 대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생활을 했어요. 음,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한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네.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또 잘 챙겨 먹고 네. 또 쉬는 것도 푹 잘 쉬어주고 네. 또 다시 운동하고 이 과정이 정말로 제가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엄청 잘 지켜내면서 운동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몸이 발전을 했고 좋아졌고 지금까지 왔는데 음,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내추럴 보디빌딩이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겠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그 어, 노력을 배신하지 않고 보여주는 그런 음,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믿고.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추럴 보디빌딩이기 때문에 더 혼란이 많이 올 것 같긴 합니다.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이제 맞게 하고 있나 이러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으면은 쭉 가는 것이. 네, 네, 전 정말로 그 몸은 배신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네, 하는 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시청자분들. 네. 근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관심 가지고 봐주시고 시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인기로 네. 선수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네. 항상 이제 운동하고 이 시합 뛰고 하는 모습들 지켜봐 주시면서 네.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런 댓글 하나하나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 다 답글이나 반응을 못 해드리지만 보면서 되게 뭐 마음적으로 응원도 받고 있고 힘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심 어린 조언 같은 것들 뭐 이런 비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렇게 잘 보면 저한테 이제 살이 되는 그런 응원 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의 단점들을 잘 찝어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보고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보디빌딩을 알려주는 트포이 채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 선수로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기관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네요.